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새끼 고양이를 키우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각 주차별로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먹이며 어떤 준비물들이 각각 필요한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직 눈을 안 뜬 아기 고양이를 구조했다면요, 아직 생후 2주가 안 된 고양이입니다. 동물병원에 가셔서 캔에 들어있는 액상 초유와 젖병을 구입합니다. 매 4시간마다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초유를 먹이셔야 합니다. 이때 초유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데펴주셔야 하며, 적당한 온도는 사람의 체온 정도로 손목에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약간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젖을 줄 때는요, 사람의 아기에게 젖을 주듯이 몸을 뒤집어서 배가 하늘을 보이는 자세로 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초유가 입으로 들어와서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닌 기관지로 들어가서 오연성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젖을 먹는 중에 젖이 코로 나온다면은요, 즉시 젖 먹이는 것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배가 빵빵해지면은요, 역시 먹이는 것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요, 매 4시간마다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배변과 배뇨를 못하기 때문에 배변 유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티슈나 부드러운 거즈에다 따스한 물을 묻혀서 엉덩이와 성기 주변을 톡톡톡톡 두드려주며 자극을 주시면은요, 대소변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치 못하면은요, 아기 고양이는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미 고양이가 입으로 핥아서 대소변을 처리해주는 것을 우리가 대신해주는 것이니 최대한 부드럽게 두드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생후 4주령까지는요, 새끼 고양이들은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담요와 수건 등으로 최대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집안이 조금 추운 편이라면요, 따스한 물을 담은 페트병을 담요로 감싸서 새끼 고양이 옆에 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4주가 넘어가게 되면요, 이빨이 작게나마 자라기 시작하고요, 스스로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유식을 조심스레 시작해 봅니다. 이유식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루에 1, 2회 정도는 계속 젖병을 물려서 젖꼭지를 빨게 해주시는 것이 정서적인 함양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요, 행동학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됩니다. 너무 일찍 젖을 완전히 뗄 경우에는요, 행동학적으로 이식증이나 아니면 컴포팅 비헤이버라고 무언가를 빨려고 하는 현상이 오랜 기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소 2개월령 이상까지 하루에 1, 2회 정도는 젖병을 계속 물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은요, 동물병원에서 베이비캣 사료를 구입하여 시도해봅니다. 곱게 갈린 무스 타입의 베이비캣 캔푸드를 턱이 낮은 얕은 그릇에 넣어주셔서 핥아먹게 시도해봅니다. 스스로 걸어가서 먹기 시작한다면요, 일단 성공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물그릇도 밥그릇 근처에 놓아두어 물도 스스로 먹게 유도해봅니다. 만약에요, 충분히 잘 걷고 뛰기 시작한다면요, 고운 벤토나이트 모래를 구입하여 배변 교육을 시도해봅니다. 우선 임시로 얕은 그리고 넓은 박스를 구해서 비닐을 깝니다. 성매용 화장실은 너무너무 높아서 새끼 고양이가 쉽게 들어가지 못해 배변 훈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임시로 박스를 고양이가 자유롭게 들어갈 정도의 얕은 높이로 잘라서 모래를 부어 사용해 봅니다. 일단 화장실은요, 조용한 구석진 곳에 놓아둡니다. 아기 고양이를 화장실에 데려다 올려놓으면요, 처음엔 모래에서 뒹굴거리며 놀다가 이내 대소변을 놓고 묻기 편리하고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히 가르칠 것은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체득하게 됩니다. 대소변을 고운 모래에 놓고 흙을 덮어 묻어버린다는 것은요, 가르쳐야만 하는 교육 행동이 아니고요, 고양이들의 DNA에 각인된 본능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요, 모래에서 놀기만 하고 또 대소변을 안 본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식사 직후와 잠에서 깬 직후에 화장실에 데려다 놓는 것만 반복하시면은요, 며칠이면 바로 능숙하게 대소변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요, 화장실을 그때그때 빨리 치워서 화장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주어 화장실 습관을 유지시키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화장실에서 고양이가 편안해하고 논다고 해서요, 화장실에서 간식이나 음식을 주거나 혹은 장난감으로 화장실 안에서 놀아주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화장실은요, 단지 배변을 위한 장소지 놀이 장소도 음식을 먹는 장소도 아님을 인지를 꼭 시켜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고양이들이 굉장히 헷갈려 해요. 생후 2달이 넘어가면은요, 베이비캣에서 키튼 사료로 교체를 시도해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전연령 사료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참 성장할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한 키튼 사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영양학적 상담과 1차 접종 그리고 구충을 실시해 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요, 키튼 사료와 임시 화장실 대신 사용할 커다란 화장실, 그리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갈 때 사용할 커다란 이동장이 필요합니다. 이 이동장은요, 강아지들을 담는 동굴 형태가 아닌 반드시 위가 열리는 형태의 가방을 구입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경험적으로 제가 사용해본 가방 중에 가장 좋은 거는요, 슬리피파드라는 위가 열리는 둥근 형태의 가방이 가장 사용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해내셨다면요, 이제 고양이를 무사히 살리시는 것을 훌륭하게 해내신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엄마 고양이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기 고양이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최대한 자주 만져주고 신체적 접촉을 하여 사람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발을 만지고 귀를 만지며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중에 커서도 우리가 발톱을 깎거나 칫솔질을 하거나 귀 청소를 할 때도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던 절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료나 간식을 주며 좋은 기억 속에서 모든 교육은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요, 밤에 잠자리가 예민하신 분들은요, 고양이와 따로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하도록 이때 교육을 시켜놔야 합니다. 하루 45분 이상의 사냥놀이를 통해 여러분과의 유대감을 키우고 또 여러 운동신경과 다양한 감각들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식사는 반드시 정해진 자리에서만 하게 해주시며, 식탁이나 주방에서 사료나 간식을 챙겨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물거나 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요, 벌을 주시거나 소리치지 마시고 자리를 피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요, 새끼 고양이를 키우는 여러 가지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